네,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주요 이벤트 그리고 일정들 먼저 체크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번 주도 12월 달 중반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이슈들 챙겨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어제부터 계속 진행이 되면서 20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특히 성장률이 6.5%대,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올 부분들이 성장의 질을 강조한다는 쪽이다 보니까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레버리지를 가장 걱정을 하면서 이 채무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빈곤 오염 감축 이쪽이 화두다 보니까 어떤 주식시장에 호재로 들어올 만한 어떤 부분들이 좀 적다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금통위 의사록,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내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구로다 총재의 연설과 함께 지금 일본도 어떤 글로벌 기조에 맞춰서 통화정책이 바뀌어질 것인지를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1일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수출 동향, 또 내년까지 연결될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3.3%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3%대 위쪽에서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스페인 카탈루냐의 조기 지방선거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 흐름만큼 그렇게 시장의 큰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22일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개인소득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또 상황들은 미국의 세제 개편안 관련된 표결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어제도 미국 시장을 나스닥이 장중에 7,000선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다라고 봤었을 때, 일단 22일 이전에 최종안에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어야 올 한 해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이번 주에는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중요한 이벤트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제 국내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암호화 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보다는 조금 더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났던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 상한가가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관련 주간 30개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가 거래소 지분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그리고 채굴 관련된 종목들,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세 구분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지수가 정체돼 있고 어떤 지금까지 못 보던 새로운 테마다라는 시각 속에서 신선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돼서 그래도 지금 명쾌하게 좀 이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어제 대표적으로 비덴트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인 빗썸을 운영하면서 이 BTC 코리아닷컴의 지분을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어제부로 5천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BTC 코리아닷컴이라는 회사가 5천억을 한 해 수익이 나서 그에 따른 지분으로 10%면 500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아무리 지금 현재 거래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해 5천억대 순이익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도 S코인이라는 거래소에 100%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점인데, 일단 지금 거래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이제 후발주자 입장 쪽에서 과연 얼마큼의 어떤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도 또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싶을 때, 일단 무엇보다 주가가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비싸지는 관점들도 충분히 염두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암호화폐가 또한 시세가 출렁이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도 봤었을 때,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관점들 꼭 염두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조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는 조금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보통 연중에 유가가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주식이 좀 흔들림이 좀 있었을 때 오히려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연말 랠리가 나오는데 올 한해는 오히려 연말 랠리 빼고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급을 보게 되면 관점이 중립적인 관점 쪽으로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달러화 강세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이어지다 보니까 관심은 미국이다 한쪽에서 신흥국 중심의 국내 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그렇게 썩 달갑지 못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연말 이 시점 되면은 배당 관련된 투자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으로 바뀌고 이 수시 배당 확대 쪽으로 나가는 기조다 보니까 이 배당 관련된 얘기들도 좀 많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2,500선을 시도하는 장세 중심으로는 정체가 염두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중심의 1월 효과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종목과 업종 쪽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한정 짓는 전략들이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연초에 대해서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에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시간이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